32번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유사성을 사용했다. 새로운 기술, 유사성. 그지? 그럼 뭐랑 뭐가 유사하다는 말인데? 뭐랑 뭐가 유사하다는 말이냐?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새로운 기술의 반대말이 뭐겠노? 옛날 기술이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기술, 기존의 기술 더하기 신기술이 있으면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뭔가 요 두 개 사이에 유사성이 있으면 잘 받아들인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예시로 이제 컴퓨터가 나오는데 컴퓨터 이전에 사람들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일을 했다. 물리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고 손으로 붙잡으면 만질 수 있는 세상이라는 말이지. 그래서 종이와 펜, 그 다음에 파일, 폴더 이런 것들이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뭐시기라고?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유형적인 도구들. 그렇지? 그래서 기존의 유형적 도구들이야. 자, 가상세계에서는 그래서 신기술이야. 가상세계에서는 개념은 혁신적으로 달랐다. 적어도 혁신적으로 다르게 보였다. 물리적인 사무실이 근본적으로 그래서 물리적인 사무실이 근본적으로 가상 사무실과 유사하게 만들어야지 된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다가 뭐를 만들어 놨다고? 폴더를 만들어 놨다 이 말이지. 이해되나? 자, 그래서 전통적인 일터와 새롭고 낯선 일터 사이에 강한 유사성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컴퓨터 이전의 일터에서 생각이 종이에 쓰였으면 종이, 그것을 새로운 공간에서는 도큐멘트, 문서라고 만들었고, 한 개는 손으로 잡을 수 있고 한 개는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는 문서라고 불렀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그것들이 저장되는 공간도 당연히 폴더라고 했고, 그리고 그것들은 데스크에 보관되었다. 그러니까 데스크에 보관되니까 데스크톱이다라고 했다라는 말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무슨 용어를 사용했다고?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친숙한 용어가 핵심인데 이게 원래 문제였단 말이야. 퍼밀리아 텀스가. 그지?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기 더 쉽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가상 작업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다. 그래서 요거는 서술형 문제로 시험에 나오면 뭐라고 나오겠노? 만약에 태영아 네가 이걸 시험에 내면 뭐라고 내겠노? 스티브 잡스 이 새끼가 친숙한 용어를 사용했던 이유가 뭐냐? 뭐고? 첫째 줄에 나와 있잖아.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물리적 일터와 가상 일터 사이의 유사점이 지금은 분명해 보인다. 뭐 이렇게 나와 있다. 자, 내용으로 봤을 때는 유사성, 신기술, 쉽게 받아들이도록 친숙한 용어 이 정도를 살펴보시면 전체 내용은 잘 이해가 될 것처럼 보인다. 뭐 넘어가도 상관없겠지? 구조 분석은 직접 해보시고 해석, 구조 분석 잘 안 되는 부분은 각자 따로 질문하도록 하시고 넘어갑니다. 33번 거북이. 갓 부화한 거북이, 이제 갓 태어난 애들이야.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바로 태어나지만 이 거북이 이 새끼들은 알로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회되지 알 깨고 티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알에서 갓 티 나온 거북이들은 빛을 향해서 기어가도록인데 문제는 이게 이 빛이 자연의 빛이냐 인공의 빛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지. 수백만 년 동안 이것은 매우 이성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왜냐하면 어두운 해변의 빛은
어두운 해변에서 빛이라는 것은 달과 별이 수면에 반사된 것이다. 그러니까 달과 별이 수면에 반사됐다. 그래서 빛 쪽으로 간다는 말은 곧 어디로 간다는 말이고 물로 끼간다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거북이는 원래 물에 사는 놈이다 라는 뜻이지. 그러면 이 거북이는 민물 거북이겠나 바다 거북이겠나? 당연히 바다 거북이겠지. 그지? 그래서 빛을 따라가는 것은 새끼들이 어디로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바다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바다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갓 부화한 거북이들이 빛을 향해서 기어가도록 진화한 이유가 뭡니까? 빛 따라가다 보면은 바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이야기야. 그런데 이 인간 종족들이 뭘 자꾸 만들지? 밤에 가로등을 만들어요. 밤에 가로등을 만들고 하늘에 인공위성이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거리고 해변에 호텔을 지어놓고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거리니까 그래서 이 부화한 후에 근처에 가장 밝은 빛을 향해 가니까 누구한테로 가는 거야? 지나가던 차한테로 가는 거야. 그래서 빨피 죽는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자연의 빛을 따라갈 때는 이게 빛 따라가는 것이 좋았는데 이 자연의 빛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인공적인 빛을 따라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지? 차에 깔리다가 죽는 로드킬 사건이 항상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지금부터는 빛 따라가는 전략을 바꿔야지 되냐라는 말이야. 그래서 어떤 바다 거북이들이야? 어떤 거북이들? 빛 따라가는 것은 스스로 자살골 넣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지?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했어? 빛 따라가는 게 자멸적이다라고 표현했어. 스스로를 죽이는 행동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바보들이냐라는 말이야. 옛날 환경에서는 빛을 따라가는 게 생존에 유리하였는데 항상 진화라는 말은 살아남아서 새끼치기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진화하였다. 빛을 따라가도록 진화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생존에 유리하였다라는 뜻이고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빛 따라가게 되면 깔리 죽을 일밖에 더 있냐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선천적으로 비이성적이냐? 물론 현대 세상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다. 상황이 바뀌었으니. 하지만 그걸 거북이 탓을 할 수 있냐라는 말이야. 그게 거북이 탓이냐고. 아니지. 더 심오한 진실이 있다. 거북이들은 그들의 결정을 그들의 조상에겐 완벽하게 이성적이었던 단순한 단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옛날에는 그게 합리적이었는데 요즘은 거북이 탓이 아니고 인간들이 헛짓거리를 해놔가지고 거북이가 덩시처럼 보이게 만들었을 뿐이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지만 요즘 그들의 진화된 의사결정 메커니즘은 현대의 빛에 의해 가려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는 누구 탓이다? 인간 탓이다. 그지? 거북이한테는 아무 죄가 없다. 인간들이 거북이를 실제로 죽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 단어들이 좀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개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멸적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자멸적인이 해당하는 단어가 어느 기고? 셀프 디스트럭티브 시터트리는 이라고 되어 있다. 셀프 디스트럭티브라고 되어 있다. 컨스트럭트가 구성하다. 디스트로이 파괴하다, 죽이다. 맞나? 그럼 셀프 디스트럭티브는 자기를 파괴하는 이라는 뜻이지. 자, 옛날에는 당연히 합리적이었다. 이것도 요 정도 스토리만 봐놓으시면 충분해 보인다. 이것도 혼자서 구조 분석을 해보시고 구조 분석했는 거를 검사를 해볼 거이니 열심히 해가지고 검사 맞도록 하여라. 다음 34번. 요거는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다.
조선말로 안 보고. 동사를 찾아라. R. 센소리 오르간, 감각기관. 감각기관은 the only라고 돼 있어. 요거는 유일한이라고 해석을 한다. 더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뒤에는 명사가 나올 거다. 그러면 요 only는 형용사로 쓰였다. the only가 합쳐서 유일한이 아니고 더랑 명사 사이에 찡기가 있으니까 형용사 자리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형용사니까 해석이 오직 오로지가 아니고 유일한이라는 뜻이다. 유일한 채널이다. 채널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해협, 수로, 텔레비 채널, 통로, 도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Of communication between A and B. 누구랑 누구 사이에? 뇌랑 외부 세계 사이에 소통 채널이다. 유일한 소통 채널이다. simply put,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적어보자면, 누가 말하노? 인간이 말을 하는 거고 인간이 글을 적는 거잖아. 그러면 뒤에 주어는 누구로? 브레인이지. 그지? 그러니까 뒤에 브레인이라는 애가 말을 하고 글을 적는 거는 아니거든. 전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해보자면 이라고 해석을 하려 하니, 말하는 놈은 분명히 주어가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 근데 뒤에 주어는 브레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수동태로 바꿔서 적어야지 된다라는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simply being put에서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분사 구문이다. 그래서 이 자리는 put이 맞는 자리다. 뇌는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디자인하다, 구성하다, 그러니까 만들다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 뇌는 이렇게 하도록,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sense on its own에서 on one's own은 그냥 스스로라고 해석을 하면 되지. 스스로 뭔가를 감지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unexposed brain은 노출된 뇌는, 갑자기 노출됐다는 말의 뜻이 뭐지? 노출된 뇌가 뜻이 도대체 뭔데? 대가리 깨졌다라는 말이다. would neither A nor B. 뇌는 머리 속에 두개골 속에 딱 붙잡히가 있어야지 되거든. 이거 대가리 깨놓으면 왜 되노? 호두 껍데기가 팍 살랐어. 그러면 이 새끼가 지 혼자 뭘 느낄 수 있냐 말이야. 절대로 못 느낀다는 말이지. 얘는 light shining on it, 지한테 떨어져 내리는 빛을, 이 it은 뭘 가리키노? 뇌를 가리킨다. 지한테 떨어져 내리는 빛을 느끼지도 못할 것이고, something touching it이라고 되어 있다. 이 it도 마찬가지로 이건 뭐고? 이것도 뇌다. 뇌를 건드리고 있는 어떤 다른 놈을 느끼지도 못할 것이다. 오케이? 사실 환자들은 RCAPT, BPP 합쳐서 한 개의 동사. 환자들은 보관된다. 환자들은 유지된다. BPP 합쳐서 동사인데 다시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C 하도록 C인 채로 깨어있게 유지된다. 깨어있는 상태로. 뭐 하는 동안에? during brain surgery. 뇌 수술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것은 can help a surgeon isolate. help는 준사역 동사, surgeon이는 뭐한 놈이고? 의사. 목적어고 당연히 isolate는 지금 동사 원형이네. isolate 뜻이 뭐야? 고립시키다. 맞나? 지가 고립되는 거가 남을 고립시키는 거가 남을 고립시키는 거네. 그래서 specific region of brain,
뇌의 특정 영역 부위를 고립시키게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 뇌 수술을 하는 동안에 머리 쭉 따개가지고 뚜껑 열고 그 하는 동안에 사람이 우에 있다고? 깨 있다고. 눈 말똥말똥 뜨고 있다고. 이해되나? 그런데 이거를 뇌에서 두부 한 숟가락을 푹 퍼내는다고. 그런 의미가 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정말 잔인하지. 그런데 뇌는 가만 지 혼자 내비두면은 아무것도 못 느낀다는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왜 하고 있는 거야? 뇌는 가만 내비두면 지 혼자서 뭘 느낄 수 있는 애가 아니라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우리 아 선생께서 이렇게 알아차렸다. 이런 뇌의 특성을 2000년도 더 전에 알아차렸다. 그런데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Nothing is in the mind. 그 어떤 것도 마음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장 끝. 맞나? That does not pass through the senses. pass through 하지 않는, 감각을 통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마인드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는 와시 맞나 대시 맞나? 대시 맞다. 앞에 있는 마인드를 수식하나? 아니, 저 앞에 있는 너띵이를 수식하고 있다. 그지? 센스를 통과하지 않는, 그래서 센스를 통과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마인드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인드를 마음이라고 해서 그랬나? 아니면 머릿속에라고 해서 그랬나? 머릿속에라고 해석을 해놨네. 자, 그래서 고대 우리 아 선생께서는 참, 아이 이 양반이 참 똑똑하신 분이야, 그지? 오만 데 다 찡기 갖고 오만 소리 다 하고 돌아다녔어. 이런 컨셉은, 이런 개념이 남을 보겠나? 보이겠나? 당연히 보이겠지. 명백히 두드러지게 보인다, 확인된다. 누가 뭐 할 때? 볼룬티어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실험 참가자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 알 블라인드 폴디드가 무슨 뜻인데? 블라인드 폴드가 뭐하냐면 눈 가리개다. 눈 가리개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이게 PP1번이고 이게 PP2번이다. 어디에 놓여질 때? In the warm water of sensory deprivation tank. 탱크니까 진짜 탱크가 아니고 어항, 수조, 욕조 뭐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감각을 deprive가 빼들다, 빼앗다라는 말이니까 감각 박탈, 그 다음에 탱크니까 수조, 어항, 속의 따뜻한 물 속에 배치되면, 놓여지면, 감각을 못 느끼는 탱크 안에 배치가 되면 이 개념이 확실히 느껴진다. 걔네들은 곧 무엇을 경험하게 되노? 눈으로, 그 다음에 귀로, 그 다음에 텍타일, 손으로 만지는 할루시네이션을, 환각, 밑에 나와 있네. 환각을 경험하게 된다. 자, 뭐뿐만 아니라 incoherent라고 되어 있는데, incoherent는 뭐지? coherent가 일치하는, 일관성 있는. 그러면 incoherent니까 뭐고? 일관성 없는 thought pattern. 사고 패턴. 그러면 이거는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라고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지.
환각과 일관성 없는 사고 패턴을 곧 경험하게 된다.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해도 충분하지. 자, 그래서 감각이 없으면 뇌는 판단을 한다 못한다. 뇌는 아무 판단도 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런 실험과 또 다른 실험들로부터 다음이 명백하다. 다음이 뭔데? 대절. 우리는 뭐를 필요로 한다? 우리의 감각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인풋, 입력을 필요로 한다. To carry out function. carry out은 뜻이 뭐고? 수행하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무슨 기능? That give us personality and intellect. 우리한테 개성과 그 다음에 인텔렉트, 지능을 주는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즉 인간답게 살려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우리의 감각한테서 오는 끊임없는 인풋 신호를 필요로 한다. 되나?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디쯤에 있겠노? 여기지. 이 부분이지. 두 군데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인간답게 살락하면 뭐가 필요하다고? 감각 신호한테서 계속 뭔가를 받아야 된다가 필요했는데 그건 제일 마지막 줄에 원래 문제였잖아. 원래 문제가 그대로 시험에 나올 리는 없으니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첫째 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우리 2000년 전에 아 선생님께서 뭐라고 떠들었었다고? 그 어떤 것도 마인드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를 통하지 않는? 센스를 패스 뜨루 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마인드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나머지는 그냥 혼자서 해석을 해봐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 정도 살펴보시고 넘어가도 됩니까? 35번. 작가이자 동물학자인 데스몬드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그래서 발은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다른 어떤 부위보다도 생각을 전달하고 정직한 놈이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눈은 초롱초롱하고 그 다음에 뭐 얼굴 표정은 빵긋빵긋하고 억수로 열심히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발이 막 달달달달 떨리고 뭐 어쩔 줄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아, 저 새끼 도망가고 싶은 놈이구나. 되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하는 새끼들은 아이고 저 새끼 딴짓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알아차릴 수 있다. 발을 보면 자아가 뭔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게 글 전체의 주제가 되는 거죠. 왜 발과 다리는 우리 감정을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반사경인가? 감정의 정확한 반사경. 요거 한 개 색칠한 게 해두시고, Such accurate reflector of our sentiments.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이 말을 하기 훨씬 더 이전에 우리의 다리와 발은 환경 위협에 대해 의식 사고 없이 즉시 반응하였다. 이거 뭔 소리고? 숲속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생각할 여개가 어디에 있노? 싸워서 이길 것이냐 아니면은 빛의 속도로 도망갈 것이냐 딱 보고 바로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냐. 뭐가 뽀시락거렸다 싶으면 일단 뛰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제일 정확하게 반응하는 거야?
손으로 도망갈 리가 없잖아. 우리가 타잔도 아니고. 그러니까 뭘로 도망갈 거라고? 발로 도망갈 거잖아. 그래서 이게 위협에 대한 의식적 사고 없이 즉시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거 배운 적 있죠? 1학년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투쟁 도피 반응, 파이트 플라이트 반응 배운 적이 다 있습니다. 왜 우리 1학년 때는 교과서가 다 똑같았잖아요. 학교 구분 없이 다 배운 내용입니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하면서 다 배웠잖아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시부럴 놈들이. 하여튼 골 때리는 새끼들입니다.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우리의 변연계 뇌는, 변연계가 뭔지 내가 왜 아노? 대가리 속에 뭐 그런 부위가 있겠지? 응? 우리의 변연계 뇌는 움직임을 멈추거나 도망가거나 잠재적인 위협에 저항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우리의 발과 다리가 반드시 반응하도록 하였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죠. 했던 말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러한 생존 양생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존 양생법이 뭔 소린지 내가 우회한단 말이고. 자, 그래서 옆에를 살펴보자. This survival regimen, 이러한 생존 법칙은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좋네. 무슨 양생법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양생법이란 원래 뭘 말하는 거냐면은 도사들이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아서 신선이 되려고 수련하는 방법을 양생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법칙 정도로 합시다. 이런 생존 법칙은 retained from부터 heritage까지는 콤마 사이에 있는 거니까 버리면 되죠. 요만큼을 조용하게 버리면 되고, has served us well, 우리한테 잘 맞아 떨어졌고 요즘도 계속 그러합니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저쪽에서 차가 우 멀리가 오고 있어. 그러면 발이 굳어 있으면은 찜기가 죽잖아. 그럼 왜 되노? 빛의 속도로 뛰어야 될 거 아니야. 빡빡빡빡빡 뛰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하다. 다시 말하면 발과 다리는 우약에 되어 있다고 위협이 생기면은 거짓말 못하고 빨리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인팩트, 이러한 오래된 반응은 여전히 우리한테 매우 굳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에이지 올드 리액션은 매우 하드와이어드, 하드는 단단히, 와이어는 줄 감다, 와이어 천사줄. 그래서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We are presented with something dangerous even disagreeable, 위험하거나 내지는 동의하지 못할 만한 것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발과 다리는 뭔짓거리를 한다? 여전히 옛날 시절에 그랬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옛날에 그랬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옛날에 그랬던 거랑 똑같은 방식이 뭔데? 정직하게 도망칠까 아니면 싸워서 이길까를 즉각 반응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뜻이 즉각 반응을 의미합니다. 됐나? 자, 순서 문제로 시험에 나와도 잘 알아맞추실 수 있도록 해보시고, 이건 순서 문제로 낼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색칠되어 있는 두 가지 부분.
넘어가십니다. 36번. 이야기, 노래, 도제 제도를 통해서 지식이 전수되던 구전문화에서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문자 문화로의 전환은, 요까지가 이해가 잘 되나 태영이? 도제가 뭐로? 도제가 뭐로? 재현이, 도제가 뭐로? 도제 제도를 통한다는데 도제가 뭐냐고. 민석이, 도제가 뭐로? 이 스승이 있습니다. 이 스승 밑에서 기술 한 개 배우려고 5살부터 45살까지 아이고 스승님 일어나셨습니까? 아침 식사하셔야지요. 새순물 떠다 드릴까요? 스승님 빤스 빨아야지요. 벗어주시면 제가 빤스를 빨겠습니다. 이지랄 병하는 놈을 말합니다. 그게 밑에 있는 쫄따구 제자입니다. 그래서 스승님을 모시고 스승님이 악태 하면은 아이고 시원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르침 받으러 뛰갑니다. 그러면 스승님이 아이고 이 새끼는 자세가 되었구나. 너는 드디어 기술을 한 개 배우도록 하여라. 이래 한 개 뭐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스승님. 집안에 가보로 삼겠나이다 이지라고 돌아다닙니다. 그게 도제입니다. 월급을 받습니까? 10원 땡전 한 푼 못 받습니다. 오히려 도제 쫄따구네 집에서 스승님 묵고 살라고 뭐 맛있는 거 싸다 바치고 식량도 갖다 바치고 이래 해야지 됩니다. 이게 잘 됩니까? 자, 이야기, 노래, 도제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스승님이 제자한테 물려줄 때 책에 적어갖고 물려줬겠나? 아니면 따라해 마 라고 해갖고 따라하면서 목소리가 그래 밖에 안 나오나? 너는 폭포 밑에 들어가서 저 돌덩어리 100번 들어 뭐 이런 거 하겠나? 글자가 존재하지 않으니 스승이 하던 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오로지 스승의 명령에 따라서 그 기술이 전수되던,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다고 해서 그거를 구전문화라 한다 이거야. 구가 뭔데? 입구자야. 전은 구를 전자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가는 문화에서 어느 날 갑자기 책 보고 공부하면 되는데요. 춘향전 심청전이를 스승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다가 이제 그만 책 보고 해도 되는데요. 스승 필요 없는데요. 이래 되던 시기가 딱 오게 되었다라는 말이지. 자, 그게 문자 문화로의 전환은,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생겨났다는 말이야? 글자가 생겼다는 말이지. 적절한 쓰기 재료의 부족으로 수세기 동안 지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글자가 발생하자마자, 글자라는 게 생기자마자 갑자기 이 쫄따구들이 스승님을 모시지 않고 갖다 애비리고 나는 그냥 책 보고 할랍니다. 비급을 훔쳐서 달아나고 막 이렇게 됐겠냐라는 말이야. 그렇지 아니하단 말이지. 뭐 때문에?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책을 쓸락 하니까 뭐 먹이 있든지 붓이 있든지 뭐 펜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석판과 점토판이 사용되었지만 깨지기가 쉽고 운반하기가 힘들었고, 목재는 뭐 해놓아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 자꾸 갈라지고 썩고, 벽화는 들고 옮길 수가 없고 공간도 제한되어 있고, 뭐 하여튼 문제가 많았다. 어디다가 뭘로 쓸 건데가 문제가 심각하였다. 중국의 위대한 발명품 중 한 개인 종이라는 애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였으나
로마인들이 두루마리를 코덱스로 대체한 후에야 그 재료가 종이라는 재료가 완전한 잠재력에 다다르게 되었다. 종이가 만들어지고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야지 어떻게 제대로 된 이 문자 제도가 확립되었다라는 소리를 한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며 지금도 여전히 문자의 지배적인 형태이며 돌, 목재보다 훨씬 부드러운 재료인 종이가 문자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요즘은 하드 드라이브가 문자의 수호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드 드라이브보다는 SSG가 하지 않을까? 쓱 이러지 않을까? SSG가 있고 SSD 뭐 이런 내용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점 정리하면 간단하다. 구전에서 문자로 전환될 때 어떻게 어디다가 뭘로 쓸 거냐 때문에 한참 나중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종이가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 도서관에 가면은 여전히 책으로 된 종이가 종이로 된 책이 더 많지 아니하냐라는 소리다. 그래서 종이가 뭐시기라고? 문자의 수호자이다. 문자의 수호자 어디 있노? 문자의 수호자 어디 있노? 가디안 오브 리튼 워드. 뭐 요 정도 한 개 보시면 뭐 충분해 보인다. 나머지 잡스러운 것들에 뭐 별로 현혹되지 말아라. 나머지는 다 잡스러운 것들이다. 자,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단어들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시면 되겠고, 어프렌티스십, 도제 제도는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꼭 알아놓도록 하여라. 알았지? 무형문화재 명창 할매한테 뭐 소리 한 자락 얻어 배우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된다고? 그 집에 가서 뭐 머슴살이 하듯이 살아야지 뭐 한 자락 노래 한 장이라도 배울 수 있다라는 소리다. 오케이? 그래서 뭐 무형문화재 뭐 인간문화재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학원 가서 배우고 그런 거 아니다. 37번. 잠깐만 쉬다 가도록 하자. 자, 37번. 요것도 본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조선말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시고요. A reason for a conclusion is very unlikely to consist in. 동사는 is를 동사라고 하고 싶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is unlikely to consist in까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죠. consist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consist of랑 consist in을 구분을 하셔야지 되는데, consist of는 뭐뭐로 구성되다,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좋고, 자, consist in은 어디에 존재하다, in 상태로 있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주어는 conclusion이가 아니고 reason이가 주어가 되겠죠. 어떤 결론에 대한 이유는 싱글 클레임인 상태로 어떤 단 한 개의 주장으로 존재하기가 쉽지 아니하다. 어떤 결론에 이유가 딱 한 개 있겠냐라는 말이다. 그 아니고 no matter how we might state it in shorthand, it is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동사를 다 찾아봐라. might, state, it is에서 is. 주어를 찾아라. it, we. 그러면 no matter how에서 how 이 새끼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접속사가 안 붙어있는 주어는 it is이다. 그러면 analytically는 그냥 조용히 버리고 존재하지 않는 말 취급을 하고, 그러면 it is a complex interaction of many ideas and implications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no matter how부터 stand까지, shorthand까지는 부사 자리에 있으니까 부사절 일지라도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가 맞나, 아무리가 맞나, no matter how, 아무리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죠. 우리가 아무리 뭐시기 쇼트핸드로 그것을, 그 말이 뭔데 싱글 클레임이 아니고 컨클루전에 대한 이유, 근거를 주장하더라도, 아무리 빠르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many idea,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내포된 의미, 함축 의미들의 복잡한 인터액션,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한 개, 어떤 결론의 주장의 근거가 한 개 있겠냐고, 한 개를 뻗떡 말한다 치더라도 실제로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뒤섞여서 만들어지는 내용이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 자, reason, 그래서 이유 근거는 must be broken down into, break는 두드리 깨는 거고 down은 밑으로 내리는 거니까 해체하다, 분해하다 라는 뜻이겠지. 분해하다. BPP니까 분해되어야 한다. 무엇으로? A chain of more precise premises. 프레미스가 뭐로? 전제. precise는 뜻이 뭐로? 정확한. 체인은 뭐고? 체인. 자전거 체인. 사슬. 체인. 연결된 고리. 맞나? 자전거 체인, 목걸이, 체인 목걸이, 그네줄, 쇠사슬. 오케이? 그게 체인이다. 그래서 a chain of를 한 줄로 된 일련의 좀 더 정확한 전제들로 분해되어야 한다. 오케이? 한 개처럼 보이는 게 실제로는 한 대여섯 개 합쳐놓은 거니까 그 대여섯 개로 쪼갈라보자 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the claim that, 이런 주장은, 첫 번째 동사는 should be, 두 번째 동사는 might be supported. 그러니까 두 번째 동사 앞까지 오스트랄리안스까지가 대절이 되겠고, 이 대절하고 클레임하고는 동격이다. 두 개는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University Education, 대학 교육은 모든 호주인들에게 공짜여야 한다 라는 주장은 서포트 되어질 수 있겠다. 서포트는 뜻이 뭐고? 말싸움 할 때, 논리 싸움을 할 때는 주장과 근거가 필요한데 근거를 대다가 서포트다. 뒷받침하다라는 뜻이지. 지지하다, 지원하다, 후원하다 이딴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다음 근거에 의해서 그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어떤 이유들? Economy benefit from well-educated 호주 인구. 그래서 경제는 이익을 얻는다, 교육 잘 받은 호주 인간들로부터 라는 이유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져야 한다. 주장을 하려면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한 개만 있는 게 어디에 있겠노? 여러 개가 있겠지. 그러니 is our analysis of the situation is가 동사 혼자인가? is expressed가 합쳐서 동사 아닌가? 의문문이거든. 그래서 BING, BPP는 합쳐서 한 개의 동사 취급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분석은 꼴랑이 한 개의 주장, 한 개의 문장 안에 명확하게 다 표현되어 있는가? 라는 말이다. 모든 호주 인간들은 대학 교육이 공짜여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고 주장의 근거가 뭐냐 하면은 호주 경제는 대학 교육 잘 받은 놈들, 교육 많이 받은 놈들한테서 이익을 얻고 있으니 이 새끼들은 무조건 돈 대줘야 된다. 이거 한 개 안에 모든 분석이 다 들어있냐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 하들리, 웬만하면 그럴 리가 없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고 The conclusion, 그 결론은 about universities and free education 결론은 conclusion은 대학이라는 애와 그 다음에 free education이니까 무료교육 무상교육 이런 것에 관한 것인데 하지만 reason은 뭔가 새로운 몇 가지를 끌어들인다, 소개한다. 경제적인 이득이라는 것과 교육을 잘 받은 인간들 population은 people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자, 새로운 말이 이제 도입되었다. 그러니까 the link between these two ideas 이 두 가지의 아이디어와 결론 사이의 뭐시기 연관관계는 딱 봤을 때 분명해 보일 수도 있지만 대학 교육을 받으면 무조건 호주의 경제가 쭉쭉쭉쭉 성장하는가? 딱 봤을 때 분명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 리즈닝 추론의 목적은 뭐합니다? assuming을 피하기 위함이다. assuming이 뜻이 뭔데? 가정하다라는 것이지. 뭘 가정하는 거야? The obvious by carefully working through the connection between A and B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복수명사가 나왔지. 자, 뒤에서부터 보자. In the initial statement of our reason initial은 처음의 진술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커넥션을 워크스루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딱 봐도 분명해 보이는 것을 그냥 가정하고 넘어가지 않는 것, 그냥 분명해 빈닥하고 넘어가지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굳이 이런 것까지 명백한 것을 가정하는 것을 피한다란 말이 무슨 말이야? 요것만 알면 돼. 그냥 봐도 뻔하니까 이거는 굳이 증명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까지 증명해야 되나? 하고 그냥 그렇다 치고 넘어가면 되지. 그걸 피하자라는 말이다. 이해되나? 대학 교육을 받았으면 당연히 월급도 무조건 더 많이 받겠지. 그런 게 어디에 있냐라는 말이지. 대학을 나왔어. 아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회사의 보탬이 더 돼서 장사가 더 많이 됐어. 그러니까 월급을 더 받는다가 맞는 거지. 대학 나오면 무조건 월급을 더 받아야지. 언뜻 보면 그게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당연하다고 깔고 넘어가는 게 어디 있냐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딱 봐서 분명해 보이는 것을 그냥 그렇다 치고 넘어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자세히 분석하는 목적이다라는 말이지. 잘 되나? 자, 그래서 앞에 내용은 되게 쉬워. 주장 한 개에 근거가 한 개 있는 게 말이 되냐고. 주장 한 개에 근거가 한 개 있을 것처럼 비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 합쳐놓은 것들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한 개씩 짜갈라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까지는 이해가 쉽게 돼. 호주에서 대학 교육은 무료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그냥 예시니까 띵가먹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 이게 중요한 거야. 추론의 목적은부터 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학생들이 틀릴 만한 부분은 여기에 어보이드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다. 어보이드만 외우지 마시고 assuming을 피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를 같이 외워주면 되겠다. 더 하려면 avoid assuming the obvious까지를 외워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 그러니 avoid부터 obvious까지를 쭉 색칠해 놓으면 완전 좋겠다. 됐나?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 38번. 이주라는 단어는, 이주가 뭔데? 이주가 migration. 이주는 누가 하는 기고? 이주는 짐 싸들고 이사가는 이사가 아니고 아예 완전히 근거지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주는 누가 하노? 철새가 한다. 첫 번째, 철새가 한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얼룩말 소떼들이 한다. 그 다음에 또 누가 하노? 인간들이 한다. 인간들이 와 하겠노? 소떼들은 와 하겠노? 철새는 말라 하겠노? 먹을 것을 찾아서. 맞나? 그래서 계절적 이주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인간들은 그래서 뭐 때문에 이주를 하노? 첫 번째, 돈 벌어 먹으려고 먹을 것을 찾아서 경제적 이주가 있고, 여기 있다가는 간첩으로 몰려서 사형당할 것 같으니 딴 데로 튀는 새끼들도 있다. 정치적 이주도 존재한다. 자, 이주라는 단어는 그래서 여기서는 철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인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중매체와 과학문헌에서도 문제나 위기로 거의 항상 보도된다. 이주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안 좋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베트남 애들이 한 300명 들어와서 살고 있고 파키스탄 애들이 한 3,000명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 이주 노동자들, 외노자들 꺼져라,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지. 그지? 이게 좋은 것처럼 보여, 나쁜 것처럼 보여. 나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주민들이 도시를 과밀화시키고 노동시장을 막히게 하며 빈곤을 증가시킨다. 1, 2, 3 나열된 것은, 그래서 우리 동네에 베트남 애들 한 3,000명, 몽골 애들 3,000명, 파키스탄 애들 3,000명 들어와 있으면 외노자 꺼져라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 또 다른 의문스러운 가정은 대부분의 이주가 본의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좋아서 온 거냐 아니면 묵고 살라고 온 거냐. 그래서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재난을 피해서 떠나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나 위기다라는 것이 이게 옳다는 말이가 틀렸단 말이가. 인위적인 재난을 피해서 온 새끼다라는 것도 옳다는 말이가 틀리다는 말이가. 글쓴이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문제나 위기로 보고 재난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고 싶은 말이겠지. 좀만 더 읽어보자. 그러나
현실은 더 복잡하며 많은 이주민들은 그냥 돈 벌러 온 것이다. 원래 있던 데보다 여가 돈벌이가 더 잘 되니 돈 벌러 더 큰 기회를 찾아서 온 것이고 저 새끼들은 무슨 범죄자 집단들이 아니다. 물론 이주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실제로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래서 나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주는 기존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주해 온 사람들, 이주 노동자들을 보면서 너무 나쁘게만 보지는 말아라. 이주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래서 지금 베트남 노동자들, 파키스탄 노동자들, 그 다음에 몽골 애들을 싹 다 빼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 못 짓는다고. 누가 그 힘든 일을 할 거냐라는 소리지. 아무도 안 한단 말이야. 새 아파트는 들어가서 살고 싶으면서 새 아파트는 값싸게 사고 싶으면서 외노자 꺼져라. 그러면 너희는 그냥 길바닥에서 살아야 된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부 이주는 일반적으로 노동과잉 지역에서 더 큰 수요나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지역으로 노동자를 재분배한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딴 동네로 나가게 되면 원래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된다고? 인간 수가 좀 줄어들었으니 남은 애들은 어떻게 된다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첫 번째, 노동자 재분배. 장점 1. 이주는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노자들을 살펴봐라. 늙은이들이 들어와서 노가다 하겠나?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노가다 하겠나? 당연히 젊은 힘 좋은 애들이 들어와서 노가다를 하는 게 맞지 아니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젊고 건강하고 유연하며 본거지 점점점점점점점 하다라는 애야. 그래서 이주는 더 좋은 애들, 고난을 기꺼이 견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주의 장기적인 결과를 조사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송금과 세대 간 이동을 포함해서 본거지,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좋고 목적지 한국에서도 좋은 둘 다에서 긍정적 장기적 효과를 발견한다. 베트남 노동자들이 우리 동네에 와 있으면 가나들은 돈 받아서 좋고 우리나라는 노가다 일꾼 구해서 좋고 그래서 저거도 좋고 우리도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외노자들 왔다고 저 새끼들을 쫓아내자 이런 개소리 좀 짓거리지 말아라 라는 소리지. 요점 정리 간단하죠. 그래서 이주라는 애를 마이그레이션, 그래서 옛날에는 이주라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나라에서 짐 싸들고 어디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버리고 이민 가는 이야기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이제 묵고 살만 하거든요. 생각보다 묵고 살만 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나라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지 됩니까? 우리의 일자리를 빼들어가는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트럼프처럼 쳐다봐야지 됩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위에 존재한다. 트럼프 같이 보는 새끼들도 있기는 있다. 그런데 그게 굳이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가 가진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딱 깨놓고 말하면 이 글은 트럼프 까는 글이죠. 이해됩니까? 자, 본문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직접 해보셔야지 됩니다. 빛의 속도로 빨리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좋겠고, 자, 단어 뜻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문장 구조 분석도 잘 모르겠고 라는 친구들은 그럴수록 혼자서 더 열심히 해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쌤이 이거 다 정리해 줄 수도 있지만 정리해 주는 게
무슨 도움이 크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직접 안 해보면 어차피 시험 칠 때는 결국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직접 하라고 시키고 쌤은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한 개씩 한 개씩 하다 보면은 시험 기간 맞춰갖고 시험 전날까지 진도 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개씩 꼬박꼬박 다 해주다 보면은. 근데 그걸 원하는 건 아니죠. 진도를 빨리 나가놓고 직접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뭔가를 직접 해봐야지 실제로 시험을 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넘어가시고 39번. 좀 전에 38번이었나? 38번이었네. 39번. (39번)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돈에 대한 큰 문제는 정부가 만드는 돈이란 도대체 무슨 돈입니까? 정부가 버는 돈이라는 뜻입니까? 정부가 찍어내는 돈이라는 뜻입니까?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만들고 그것을 쓰고 싶은 유혹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돈을 벌어들이려면 정부는 무슨 수로 돈을 법니까? 세금을 거두면 되죠. 그러면 이걸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쓴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한국은행에다가 시켜가지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한 10조쯤 찍어라. 신권 화폐를 한 10조쯤 더 찍어라. 그리고 전부 다 내도. 이거를 원한다는 말입니까? 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야지 됩니다. 정부가 만들어내는 돈은 도대체 뭐냐라는 말입니다. 고대 왕들 중에서 현대 정치인들 중에서 이것은 수세기 동안 반복해서 일어났으며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둔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돌고 있는 돈의 총량이 많아져서 생기는 문제입니까? 인플레이션은 그냥 돈이 많아져서 생기는 문제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죠? 해외에서 돈을 끌고 들어왔거나 그러면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지 못했을 것 같으면 무슨 문제예요? 그냥 돈을 더 찍어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국내의 재산이 어느 날 갑자기 공 한 개씩이 더 붙었습니다. 네 돈 얼마 있어? 1,000원. 그러면 네 통장에 1,000원이 있어? 알았어. 공 한 개 더 붙여. 너 재산이 얼마 있어? 10억이요. 그래? 공 2개 더 붙여. 그럼 실제로 재산 가치가 늘어나는 거냐라는 말입니다. 그냥 동글뱅이 한 개씩 2개씩만 더 붙었을 따름이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실제 가치는 증가하지 않고서 동글뱅이 한 개씩만 더 붙었는 거.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초코파이 한 개 2억 이래 합니다. 초코파이 한 개 2억 합니다. 지폐로 막 007 가방 2개를 들고 가야지 초코파이 한 개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게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아니고 뭐겠냐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국가들은 돈을 더 찍어내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돈을 더 찍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애들을 돈으로 삼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금, 은 또는 본질적으로 공급이 제한된 다른 물질을 돈으로 사용합니다. 왜? 막 주 찍어내지 못하게 하려고. 그죠? 그것은 정부에게 돈 공급을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돈 공급 권한 박탈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내서 시장에 유통시키려면 방법이 한 개밖에 없죠.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금은 오랫동안 이 목적에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 전 세계 금 공급은 금 광산이 어디 있는지를 일단 찾아야 되고 그걸 사람이 기드갖고 땅굴을 뚫어갖고 캐내야 되고 그거를 또 다 까다듬어야 되고 그래갖고 검사 받고 도장 찍어서 밖에 내보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량이 확 늘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그렇게 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종이 돈이 금으로 전환될 수 있을 때라는 말은 그래서 내가 종이 돈 10억을 갖다 주고 이만큼 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바꿔준다. 그러면 그 돈은 금에 의해서 보장된다 라고 말해지는 겁니다. 이 표현은 금의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든 종이 돈으로 전환된다. 거꾸로죠 이거는. 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금을 종이 돈으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죠. 종이 돈을 금으로 바꿔줄까 말까인 거죠. 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이때 사실상 진짜 요점은 금은 발행될 수 있는 종이 돈의 양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다. 다시 첫째 줄로 올라가서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돈이란 정부가 찍어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신권화폐를 내일까지 한 10조쯤 더 찍어서 다 내도 그래서 내 맘대로 쓸란다. 아무도 모르게 쓰면 그냥 시장은 아무 상관없고 내 재산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 조용하게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고 유혹을 가진다. 요즘 애들도 그렇고 옛날에는 더 심각했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돈을 막 찍어내면 사회적 문제가 생기니 어떻게 하자고?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한정된 양을 가지는 애라야지 된다. 대표 선수가 금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 온 나라에서 다 통용되는 것들이다. 그러면 종이 돈이랑 금이랑 바꿀 수 있다가 아니고 네가 종이 돈을 얼마나 찍어내봐라. 금이 한정돼 있으니 네가 종이 돈에 동글배를 1개나 10개나 100개를 더 붙여본들 무슨 의미가 있노? 줄 수 있는 금이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가진 금의 총량이 1000톤이면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종이돈 다 합쳤을 때 그게 그냥 1000톤 가치일 뿐인 거라고. 그러니까 종이돈을 더 찍어내 본들 금이 더 많아지냐고 그렇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더 찍어내 본들 가치가 그대로 보존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금은 발행될 수 있는 종이돈의 양을 한정한다, 제한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첫째 줄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Big problem with money created by the government. 정부에 의해서 찍어내어진 돈에 대한 큰 문제는 다음과 같다. Those who run the government. 정부를 달린다가 아니죠. 이때 run은 뜻이 뭡니까? 경영하다, 운영하다라는 뜻이죠. run은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되고 타동사로 썼을 때는 운영하다라는 뜻이죠. 정부를 운영하는 자들은 항상 어떤 유혹에 뭐 하려는 유혹, 돈 더 찍어서 그것을 지멋대로 쓰고 싶은 유혹에 직면한다라는 것이다. 내만 몰래 조용히 찍어서 쓰면 안 되나?
among ancient kings 이거나 그래서 A이거나 B이거나 중에서 상관없이 옛날 놈들도 그렇고 지금 놈들도 그렇고 이런 일은 여러 번 반복해서 발생하였다. 수세기에 걸쳐서 콤마 찍고 ing.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켰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prefer 선호하였다. prefer은 to랑 ing를 둘 다 쓸 수 있죠. 요거는 to use로 바꿔 쓸 수 있죠. 골드, 실버, 머티리얼 어떻게 되어 있는 여기서 핵심적인 표현이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는 물질들이라는 뜻이죠.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는 물질들을 화폐로서 머니로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해왔다. It is always 그것은 뭐 하는 수단이다? 어휘 문제로서 deprive A of B. deprive A of B 뜻이 뭐예요? A에게서 B를 빼앗다. 그래서 정부한테서 뭐를 머니 서플라이를 팽창 확장하는 권한을 빼들어 버리는 수단이다. 디프라이브부터 문장 끝까지 쭉 다 색칠한 게 해놓고 색칠하는 이유는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우리가 공부했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골드는 has long been considered 여겨져 왔다. has considered가 맞나? has been considered가 맞나? 금이 남을 여기겠나? 지가 여겨지겠나? 여겨지니까 수동태가 돼야 되니까 has been considered 여겨져 왔다. 이상적이라고 이런 목적에 이런 목적이 뭔데요? 이런 목적 정부가 종이돈을 찍어내는 능력을 제한하는 목적에 정부가 종이돈을 찍어내는 힘을 제한하는 목적에 금이 이상적이다 라고 여겨져 왔다. 왜냐? 금의 공급량은 전 세계에서 cannot be increased rapidly 심각하게 급격하게 증가될 수 없기 때문에 종이돈 쪼가리가 is convertible into gold 뭐 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choose to do so 그렇게 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종이돈이 골드로 변환될 수 있을 때 convertible 바꾸다 변환하다 그러면 그 종이돈은 뭐이다라고 말해준다? C라고 백업된다. 골드에 의해서 백업된다라고 말해진다. 이 표현은 is misleading,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오직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에 금의 가격이 is transferred, 이전된다. 누구에게로? 종이 페이퍼에게로. 금의 가격이 아니죠. 금의 가치죠. 금의 가치가 종이돈한테로 넘어간다 라고 착각할 때 이 표현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종이돈을 주고 금을 바꿔주세요 라고 하니까 종이가 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종이는 가치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골드는 종이돈의 총 발행량을 이슈가 뜻이 뭐라고? 발행하다. 그래서 찍혀 나올 수 있는 종이돈의 총량을 딱 한정한다라는 것이다. 리미트가 중요하죠. 다른 건 별로 볼 거 없죠?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됩니까? 우리나라에 금이 1000톤 있으면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모든 종이 쪼가리들을 다 끌고 모아봤자 그거는 그냥 금 1000톤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종이를 한 배 5척의 규모로 더 찍어내 봐라. 그래봤자 그 종이 다 합친 게 금 1000톤 가격이라는 거지. 더 찍어봐라. 열심히 찍어봐라. 그래봤자 가치가 오르는가? 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 넘어가도 되죠?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읽은 요 내용은 옛날 이야기죠. 금본위 제도 일대 이야기죠. 꼬라지 보이. 야, 문과 있나 우리 반에? 니 경제 했나? 경제 안 했지? 브레튼 우즈 체제에 대해서 알고 있나? 들어는 본 적 있나? 들어만 본 적 있다. 그래서 달러 본위 제도,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기축 통화라고 하죠.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통화가 달러 한 놈이었다가 요즘은 달러에 들이대는 새끼들이 몇 놈이 생기죠. 그래서 트럼프가 저 개지랄 병을 떨고 있는 거죠. 지한테 좀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새끼는 적이고 우군이고 안 가리고 다 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맞고 있는 애가 1번이 중국이고 2번이 누굽니까? 유럽이죠. EU가 미국한테 그렇게 처맞고 있는 거죠, 지금. 자, 한국이 덜 처맞는 이유는 별로 위협거리가 안 되기 때문이고, 그죠? 한때 뭐 미국에 까불다가 미국을 넘볼락하다가 뒤지게 쳐맞고 지금 그렇게 상태에 빠져 있는 애가 누굽니까? 일본이죠. 그래서 저 새끼는 아무래도 이 회생불능처럼 보입니다. 자, 40번 감정과 의사결정 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조선말로 보겠습니다. 감정하고 의사결정. 감정은 좋아요, 나빠요, 삐졌어요, 행복해요고, 의사결정은 할래요, 안 할래요잖아. 그지? 그러면 삐진 새끼는 하는 게 지한테 도움이 되어도 안 해. 왜냐하면 난 삐졌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좀 성숙한 인간은 삐진 건 삐진 거고 할 일은 하는 거죠. 덜 성숙한 놈은 감정적으로 삐졌으면 또는 감정적으로 너무 어떻게 푹 빠져 있으면 안 해야 될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국의 스파이를 사랑한 남자가 조국을 배반하고 온갖 비밀 문서를 적국의 스파이한테 다 넘겨주고 결국은 지는 버림받고 사형당하고, 누가 봐도 뻔한 영화 스토리죠. 그래서 감정과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감정과 의사결정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신경과학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도구의 적용을 포함한다. 여러 가지 도구들을 써봤다라는 소리고, 쓸데없는 소리. 문헌의 한 가지, 그래서 이 문장은 쓸데없는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읽은 문장은 문헌의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은 뇌 손상이 있는 사람과 뇌 손상, 특정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뇌의 특정 부분 손상이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고찰하는 거다. 그래서 감정과 의사결정 중에서
전 분야를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대가리가 상한 놈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뇌의 특정 부분은 뭐 하는 거야? 인지기능이야. 인지기능이 없는 애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다는데 뇌의 감정 부분이 손상되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라고 돼 있다. 왜 갖고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연구에서 중간 과정은 다 생략되고 결론만 나와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경제학의 가정과 모순되는데 전통적인 경제학의 가정은 뭔데? 전통적인 경제학의 가정은 모든 인간은 합리적 인간이다. 동등한 정보가 주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지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돈 되는 방식으로 합리적 결정을 한다. 합리적 인간 모형이라고 합니다. 과 모순됩니다. 뭐가 모순된다는 말입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 인간이다 이거예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집을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10억에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친구 중에 불쌍한 새끼가 한 놈이 있어갖고 어이 친구야 8억에 팔면 안 되나? 라고 하면 감정적으로 내가 휘둘리면 어떻게 됩니까? 알았다 니는 친구니까 내가 봐줄게. 그러면 8억 1천만 원에 사가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합리적입니까? 안 합리적입니까? 딴 새끼한테 팔면 10억에 팔 수 있는데 이 새끼한테 내가 손해보면서 8억에 판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리는 새끼는 경제학의 이론에서는 이건 합리적인 새끼가 아닌 거야.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인간은 뭐라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인간이라고. 그런데 지금 대가리 속에서 감정이 손상됐어. 열받지도 아니하고 분노하지도 아니하고 행복하지도 아니하고 친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니 누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알았다 잘 모르겠다. 남이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새끼야. 근데 이성은 남아있어. 어느 게 지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남아있어. 그러면 결정을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대잖아. 뭐 좀 이상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경제학의 가정과 모순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것이 뭔데? 전통 경제학에서는 감정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정적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왜? 아는 사람 왔다고 더 싸게 파느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의사결정이 냉정하고 감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델링 될 수 있고 지금 쭉 설명하는 것은 뭐인 겁니까? 합리적 인간 모형을 나타내는 전통 경제학 모델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최적인 경향이 있다. 결정이 최적인 경향이 있다. 뭐 하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결정이 가장 돈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뭐라고?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이다. 그러나 증거는 감정은 실제로 의사결정에 어떤 방식으로 중요한지는 지금 설명을 안 합니다. 그죠? 그 문제를 만들다 만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실제로는 의사결정에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억지로 만들다가 보니까
그게 어떤 방식으로 중요한지를 지금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 자체의 완결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시험에 내기는 좀 거지 같은 문제인데 그렇다고 스토리 자체를 몰라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해되죠? 쉽게 보고 넘어가셔야지 됩니다. 어려운 문제로 시험에 내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논리가 허술합니다, 지금. 오케이? 넘어갑니다. 41, 2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30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고급 초콜릿 선택할 개수가 30가지 중에서 한 개를 골라보세요. 베스킨 라빈스보다는 적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2개 중에 한 개 고를까? 30개 중에 한 개 고를까?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 적은 거야?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옵션이 존재하면 30가지 대 6가지, 6개 중에 한 개를 고르세요 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사요. 30개 중에 한 개를 고르세요 라고 하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 보여. 그치? 또 이것도 이걸 제끼고 저것도 제끼게 되니까 이걸 빼니까 저것도 같이 다 빼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안 사요. 30개 중에서 한 개를 골라보세요. 6개 중에 한 개를 골라보세요. 6개 중에 한 개를 고르는 새끼는 한 개 살 확률이 높은데 30개 중에 한 개를 골라보세요 라고 하니까 안 사요 라고 할 확률이 훨씬 더 높더라. 직원들이 파리로의 무료 여행을 제공받으면 행복하다. 그러면 파리 갈래 하와이 갈래 둘 중에 한 개를 골라봐 라고 하면은 행복해. 진짜? 아니야. 둘 중에 한 개를 고르라고 하면 덜 행복하다. 왜? 하와이는 갔지만 파리를 못 가버렸잖아. 그잖아? 파리 무료야. 다른 선택권이 없어. 그러면 파리를 간 거잖아. 지한테는 이득만 있고 손해본 게 없잖아. 그러면 하와이만 갈 때는 좋은 거야. 그지? 지한테 이득만 있고 손해본 게 1도 없어. 그런데 파리 갈래 하와이 갈래 한 개만 가라고 하니까 파리를 선택했어. 그럼 하와이를 못 갔잖아. 나는 저것도 가고 싶은데야. 그잖아? 그러면 이득이 100인데 손해가 100이야. 이해돼? 그러면 30가지 중에서 한 개를 고르세요라는 새끼들은 이득은 100이고 손해는 얼마야? 2900이야. 그러니까 안 사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비교를 하고 상대적인 단점을 인정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비교를 하고 상대적인 단점을 인정하게 만든다. 파리를 선택한 새끼는 나는 하와이가 가고 싶은데 왜? 파리에는 바다가 없거든. 하와이를 간 새끼에는 루브르가 없거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선택의 횡포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선택할 옵션이 많아지면 자유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의사결정을 제약한다. 예? 얻는 이득이 100이면 손해가 없어야지 되는데 자꾸만 손해가 생긴다 말이지. 그러니까 합친 총량이 자꾸만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더 많은 선택이 더 좁아지니 아니고 더 많은 선택이
불행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거 선택했다가 다른 게 더 좋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더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다 비교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대를 함께 높인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는 직후에 바로 우리는 저게 더 좋아 비는데 1,000원으로 핫도그를 먹을래? 오뎅을 먹을래? 찐빵을 먹을래? 찐빵을 먹었어. 그러면 저 오뎅이 더 맛있어 비는데 이래 된다라는 것이다. 좀 전에 찐빵 먹지 말고 오뎅 먹을 걸. 그런 것 같다. 그것이 옳은 것이었는지 궁금해한다. 스토리는 요렇다. 스토리만 알면 된다. 됐나? 색칠되어 있는 부분인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옆에서 우리말이란다. 본문에서 찾아보면 타이러니 오브 초이스, 타이러니가 뜻이 뭔데? 전제, 폭군, 전제정치, 폭군정치, 그러니까 횡포, 선택의 횡포라고 부르는데 뭐 하기보다는 그것은 뭐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뭐시기를 컨스트레인, 억제한다. 그래서 또 more choice는 unhappiness를 증가시킨다.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유는 force us to make comparison, 비교를 하고 단점을 인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정도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성광에는 장문이라서 안 나올 것 같고 경상은 나와 본들 큰 내용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혹시라도 소수령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 놔야지 될 것 같고, 그래서 스토리 알아놓도록 하시고 단어만 알아놓으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나?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각자 자기 진도를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